여러분 반갑습니다. 고급형 타이어만 파는 산타TV의 산타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요즘 제일 잘 나가는 거 제네시스 G80 타이어에 대해서 소비자분한테 제가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G80 타이어는 콘티넨탈에서 나오는 프로 콘텍 RX라는 모델인데 손님이 타이어를 교체할 때 절대 G80 타이어는 아무거나 교체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G80 타이어 안에는 흡음재가 쫙 들어가 있습니다. 과학적 기술, 지박적인 흡음재가 쫙 들어가 있어서 흡음재가 없는 타이어를 넣게 되면 고급차의 소음이 올라와서 차량하는데 굉장히 거슬릴 수가 있습니다. 이 우리나라의 고급형 차인데 타이어만 아끼려 하다가 일반 타이어를 넣었을 때는 타이어 소음 때문에 차가 안 좋을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G80 타이어는 꼭 흡음재가 들어가 있는 최고급형 타이어를 넣어야 됩니다. 손님 차값이 그래도 수천만 원씩 하는데 타이어값 몇만 원 아끼실 겁니까? 무조건 컨티넨탈에 흡음재가 딱 들어가 있는 거 최고급형 타이어를 넣으셔야만 됩니다. G80인 경우에 그렇습니다. 꼭 명심하십시오. 이때까지 한 말은 내가 볼 때는 팔아먹기 위한 상술이었습니다. 팔아먹기 위한 상술. 좀 그럴듯했습니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처음에 그냥 뭐지? G80 꼭 저 타이어 해놔. 그런 생각이 딱 들었는지 내가 소비자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어. 내가 이 영상을 올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런 점 때문에 특히 G80은 굉장히 많이 문의가 왔었는데 내가 감히 아니다 이라기가 좀 그랬었어. 왜냐면 그래도 흡음재가 들어가 있고 안 들어가 있고 일단 우리가 소위 말하는 우리 국산 타이어들 뭐 미쉐린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쉐린의 우리 가장 잘 나가는 MX M4도 그렇고 뭐 한국 금호 넥센 3사도 그렇고 조금 고급형 타이어 넥센을 제외하더라도 한국 금호의 최고급형 타이어들 이 정도 급에 넣는 거 뭐 S2AS라든지 마제스티라든지 이런 거 보면 안에 흡음재가 없거든. 이제 콘티넨탈 같은 경우에는 G80이 나올 때 거의 콘티넨탈이 들어갔어. 처음에는 콘티넨탈 LX 이런 모델 들어갔는데 요즘은 이제 RX라는 모델로 바뀌더라고. 바뀌면서 그래도 제네시스 G80 안에는 다 이 스폰지 흡음재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내가 영상을 찍는 이유도 그런 거라. 이게 컨티넨탈을 팔기 위한 마케팅으로서 물론 그게 서비스 센터일 수도 있고 안 그러면 뭐 타이를 판매하는 매장일 수도 있고 근데 소비자들이 항상 지나왔던 게 제네시스 G80 같은 경우에는 흡음재가 없는 타이어 타면 소음 때문에 안 된다던데 꼭 흡음재가 있는 타이어를 타야 된다던데 그 말이 맞습니까? 하는 경우가 꽤 많았어. 근데 내가 선뜻 개인적인 생각은 손님 별 차이가 없는 것 같고 일반 타이어 흡음재가 없는 타이어를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냥 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라고 했지. 대놓고 손님 흡음재 있으나 없으나 똑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었던 게 솔직히 내가 과학적인 그걸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전반적으로 왜냐하면 있다 없다에 대해서 내가 이걸 만든 사람도 아니고 정확하게 손님한테 딱 이렇게 끊어서 말을 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오늘 영상을 올릴 때도 대략적으로 이렇다는 거지 이게 전혀 쓸모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제가 하는 말을 이제 잘 들어야 돼. 통상적으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으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테니까 소비자도 어느 정도 이제 영상을 보면 안다 이거 본인도 한번 느껴봐라는 거지. T스테이션에서 타이어 파는 그래 산타TV의 산타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다른 영상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나는 어느 정도는 믿고 어느 정도는 그럴란다. 그거는 보시는 이 시청자분들이 이제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 인터넷에 보면 유튜브에 보면 이 픽플러스라고 있습니다. 구독자가 막 30만 명 되고 이라는 분이 있거든. 그리고 그분들이 픽플러스 거기서 이제 한 거라 타이어 흡음재에 대해서 관련된 영상이 있어. 타이어 흡음재 붙이고 소음 테스트 하기인가 뭐 이거 비교하기 이런 게 있었어. 픽플러스에 나오시는 분들이 안에다가 신슐레이트라고 굉장히 흡음재인데 뭐 흡음 뭐 방진 방음 할 수 있는 그런 천이 있대. 그 신슐레이트라고 하여튼
하여튼 방음하고 뭐 하여튼 방지 뭐 방음 뭐 하여튼 충격 흡수 뭐 이런 거 하는 거 그걸 여기에다가 이제 종이물을 이제 붙인 거라. 붙여가지고 테스트를 해봤는데 20일 측정을 하고 보험 측정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했는데 결국은 뭐냐면 크게 이제 데시벨로 측정을 했을 때는 결국은 큰 차이가 없었더라는 거지. 그래도 댓글 읽어보니까 좀 더 과학적으로 이야기하신 분은 그렇게 하는 거는 측정 방법이 아니다. 뭐 이렇게 뭐 이런 도구를 써갖고 이렇게 측정을 해야 된다. 그 말도 있고 또 한 분이 또 안에 허범제 뭐 요런 거 이제 허범제 이렇게 모양도 신슐레이트 그 소재 말고 안에 요렇게 생긴 이게 스펀지처럼 생긴 허범지에 파란 색깔을 넣고 요 테스트하는 영상도 있었는데 그분도 내가 막 끝까지는 안 봤지만 대충 보았을 때 나는 왜냐면 그분이 느끼는 것보다는 자기가 뭐 데시벨로 측정했을 때 핸드폰으로 측정을 하되 그 변화 값이 거의 없더라는 거지. 그래서 지금 여기서 또 누가 영상을 보고 아니다. 이걸 제작한 분이나 자동차의 진짜 전문가들은 아니다. 허범제를 넣었을 때는 이렇게 뭐 소음이 줄고 이렇게 뭐 장점이 있을 것이라고 논리 정연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허범제를 붙이는 거고. 한국 타이어에 보면 아이온이라고 이번에 전기차 전용으로 나온 타이어 있습니다. 이 안에 스펀지 허범제가 들어가 있어. 그래서 요거는 이제 왜냐면 전기차는 뭐 정숙성도 요하고 특히 소음에 민감하기 때문에 내가 볼 때 내가 타이어 오래 팔았지만 한국 타이어에 허범제가 있었던 게 있었나 할 수 있을 정도로 내가 볼 때 기억이 안 나. 뭐 있었던가. 럼플렛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에 있었는데 내가 스펀지 들어간 건 한국 타이어 내가 못 봤거든. 못 봤는데 이번에 전기차용으로 나오면서 이제 허범제가 나와. 그래서 이번에 영상을 찍는 거 그런 거야. 과연 이 허범제, 이 스펀지 이게 얼마나 큰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점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아까 말했던 픽플러스 찍었던 영상을 소비자들도 한번 봐봐봐. 근데 그 영상에 보면 이게 컨티넨탈인데 컨티넨탈에 이 스펀지 떼보면 신슐레이트처럼 뭐 특별한 재질도 아니라 그냥 떼보면 그냥 스펀지하고 똑같아. 그냥 스펀지야. 내가 볼 때는 뭐 이게 엄청 비싼 재질의 스펀지고 그렇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격 차이는 그럼 얼마나 하느냐. 프로콘택 그 RX 같은 경우에는 공장도 가격에서 스펀지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가격이 5만 원이 차이가 나거든. 근데 요 모델 말고 요거보다 조금 구형 모델 LX 같은 경우에는 스펀지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가격이 10만 원의 차이가 난다는 거지. 가격 차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의 스펀지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그게 내가 이제 생각할 때 그런 거라. 나는 일단 기준을 뭐라고 잡냐 하면 스펀지가 그렇게 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항상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과학적인 생각도 아니고 내 개인적인 생각은 스펀지가 그렇게 차이가 있을까?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과연 소비자들이 인지할 수 있을 만큼의 차이가 있을까? 그래서 픽플러스라든지 다른 유튜브 영상에서도 보면 데시벨의 차이, 그러니까 소음을 측정하는 이 차이에서 변화를 그렇게 느끼지 못했다는 거지. 근데 좀 더 어떤 기계를 하고 좀 더 과학적인 기계를 넣으면 그걸 측정을 할 수가 있다는데 그러면 그 정도로 민감한 거를 소비자가 우리가 알 수 있을까라는 거지. 그런 점에서 나는 접근하는 게라. 굳이 5만 원, 10만 원을 더 주고 스펀지를 넣어가지고 소비자들이 체감할 정도의 소음이 줄어들거나 진동이 줄는 걸 과연 느낄 수 있을까 하는 거에 접근을 해보면 내 생각은 그렇지 않다고 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접근 자체를 나는 크게 상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영상을 찍고 있으니까 나는 어떻게 보면 그런 쪽으로 조금 편파적으로 영상을 찍고 있는 거지. 근데 여러 가지 또 보면 과연 스펀지 이런 흡음제가 그 소음을 줄이고 진동을 줄이는데 효과가 있었다면 한국 금호 미쉐린에서 웬만큼 고급차, 지금의 그랜저라든지 고급차에는 흡음제를 그러면 다 넣겠지. 왜냐면 이 흡음제가 공장도가에서는 보면 5만 원, 10만 원 정도 뻥튀기 할 수 있는데
타이어 제작할 때 보면 이 스폰지 이거 과연 하나 있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까? 공정이라든지 재료비를 쳤을 때는 과연 내가 이 공정이 하나 더 늘어나고 이 스폰지 하나 더 늘어나는데 과연 금액적으로 한 5천 원 정도 차이 나겠다는 거지. 1,000원, 5천 원도 차이 안 난다고 나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 이게 예를 들면 같은 235-4518 아이온 타이어라. 한국 타이어에서 이번에 출시한 거 전기차용으로 나온 거. 이게 보면 이 허범제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허범제가 다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했는지 이 허범제가 하나 없는 게 있거든. 이게 없는 거 있는데 이거 별거 아니야. 여기에 그냥 이게 세 줄인가 네 줄인데 이 풀칠 해가지고 풀칠 여기 싹 해가지고 보이는 건 모르겠는데 요렇게 그냥 그냥 스폰지 넣은 게 다야. 이 스폰지가 보면 이거 미쉐린 타이어 굉장히 비싼 건데 그냥 이 스폰지가 다입니다. 미쉐린도 들어가 있거든. 이 스폰지가 뭐 그래 고급 재질의 스폰지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볼 때는 스폰지일 뿐이야. 스폰지일 뿐인데 미쉐린도 거의 스폰지 있는 타이어가 거의 없어. 특히 미쉐린은 거의 없는데 요거는 한 개 내가 특이해서 그때 놔둔 거야. 미쉐린도 스폰지가 있는 타이어는 있다 라는 것 때문에 내가 스폰지 있는 타이어를 한 개 놔두지. 그래도 통상적으로 볼 때 미쉐린 타이어도 그렇고 피넬리 타이어도 그렇고 한국 금호도 마찬가지지만 스폰지가 없는 타이어가 내가 볼 때는 90%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은 그런 거라. 과연 스폰지 이 허범제의 효과가 있었다면 타이어마다 웬만큼 한번 넣어줬지 않았을까. 왜 평상시에는 한국 타이어는 거의 없다가 이번에 넣고 미쉐린 같은 경우에도 요즘 잘 나가는 무슨 스포츠용 모델, 프라이머시 무슨 모델, 요즘 나오는 신제품에도 안에 스폰지 허범제가 없어. 근데 타이어 값은 굉장히 비싸거든. 그러면 내 말은 그런 거라. 진짜 스폰지라든지 허범제의 효과가 좋다면 내가 볼 때 원가 5천 원도 내 생각인데 안 할 것 같은데 그래 놓고 한 돈 많은 2만 원 받으면 되지. 근데 그렇게 안 했다는 거는 크게 효과가 없지 않을까 하는 게 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 그래서 이런 영상을 보고 아니다. 허범제를 넣었을 때는 충분히 어떤 기계로 측정을 했을 때는 어떤 변화값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 했는데 그 변화값을 소비자들이 느끼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다는 거지. 크게 소비자한테 바로 와닿지가 않을 것 같아서 그래. 차라리 그런 점보다는 내가 맨날 영상에 있으면 뭐 단층마모, 단차마모 때문에 소리가 우르르 올라오는 게 느껴지는 게 훨씬 많지. 허범제가 있고 없고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느낄 수 있는 그 느낌보다는 맞지? 타이어의 편마모나 타이어의 단층마모나 뭐 다른 점에서 타이어와 관련된 소음은 더 많이 일어날 것 같아서 그래서 그래. 그래서 아까 처음에도 말했듯이 뭐 이래 판매하는 처에서 스폰지 없는 걸 넣으면 안 된다고 하고 스폰지 있는 꼭 컨티넨탈만 넣어야 된다고 하니까 타이어 값이 거의 짝당 한 돈 10만 원씩, 한 10만 원씩 가까이 올라가 버리는 게 타이어 가격 자체가. 그러면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소비자한테. 근데 판매 방법을 스폰지가 없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해 보니까 소비자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돈 몇만 원 주고 하는데, 스폰지 있는 거 하는 게 그래도 안 낫겠나. 그냥 컨티넨탈 원래 넣는 게 안 낫겠나. 여기서 너무 많이 흔들리시는 분들을 내가 꽤 많이 봤어. 내가 100% 스폰지가 있는가 없는가 하고 상관없습니다. 근데 소비자한테 이렇게 이야기는 해. 스폰지 있는가 없는가 하고 별 차이 없어요. 요즘 다 G80하고 그런 차들 다 국산 거 다 타이어 넣습니다. 왜냐면 G80 앞에 제네시스 DH도 G80하고 모양이 똑같거든. 근데 그것도 보면 안에 허범제 있는 타이어 있는데 그 차량도 요즘 연식이 많이 된 거는 뭐 8년 10년씩 돼가는 차도 있을 것 같거든. 그런데 차값에 비해서 타이어 값이 상대적으로 이걸 지금 원래 있던 걸 넣으려면 굉장히 부담스럽다는 거지. 짝당 한 10만 원 정도 차이 나면 내게 돈이 40만 원 차이 나는데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일반 우리 오는 소비자들 진짜 다 5천 원, 만 원 갖고 흔들리는데 그럼 타이어 값을 10만 원 더 주고 쓰라고 충분히 소비자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 영상을 보시고도 혹시 어디에서 이제 판매할 때 요거는 컨티넨탈은 뭐 허범제, 스폰지가 있는 걸 무조건 꼭 넣어야 됩니다 하는 거에 대해서는
소비자 그렇게 너무 흔들 필요 없어. 내가 볼 땐 그래. 왜냐면 내가 팔아보면 허브업내 있는 거 이거 다 빼고, 물론 이제 뭐 그래서 한국 타이어 T스테이션 찾아왔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뭐 컨테이너들 더 비싸게 하고 하시는 분보다는 일반 한국 타이어에서 고급형들, 예? 막 키너지 EX도 좋고, 벤토스 V2AS도 좋고, 뭐 S2AS도 좋고, 요즘 키너지 EX 넣는 분들도 많습니다. 많으니까 오늘 영상에 빌어서 이 스폰지의 효과는 있을 수도 있지만 소비자가 느낄 수 있을 만큼 크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걸 뭐 입증을 해주는 영상들이 유튜브에 몇 개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서 한번 보십시오. 사람 기분의 문제인 거라. 아, 허브문제 있으니까 확실히 조용하구나. 여기서 나오대. 뭐 데시벨 측정했는데 오히려 뭐 신수 레이트, 신수지를 넣고 작업한 게 오히려 데시벨이 더 높다고 나와버리니까. 그래 보면 어떻게 보면 측정 방법이 잘못됐다고도 말할 수 있지만, 기본적인 우리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소음 수준의 그 민감도는 우리가 느끼지 못할 것이라는 게 내가 영상을 보고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한 번 정도는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되겠다. 크게 소비자들이 민감하게 받아들이지는 못할 것 같다 하는 생각에, 물론 가격적으로 조금의 그거는 있으니까 스폰지도 넣겠지. 그래서 한 번 정도는 내 영상을 한번 보시고, 한 번 정도는 소비자들이 직접 판단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지. 아, 무조건 스폰지가 있어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스폰지가 없어도 괜찮겠다라는 걸 꼭 생각 한번 해보시고, 타이어 값 특히 G80 너무 가격이 비쌉니다. 타이어, 이 순정 타이어 넣기에는. 그래서 꼭 생각하셔가지고 좀 현명한 구매를 하시라는 뜻에서 오늘 영상 올렸습니다. 오늘 영상 이것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